자, 이번 시간에는 농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농도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농도에 대한 좀 자세한 개념 설명을 하고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농도가 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농도가 뭐예요? 농도가 뭐죠? 자, 뭐 소금물 농도, 설탕물 농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봤죠. 네, 농도는 뭐 쉽게 초등학교 용어로 말하면 진하기. 자,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자, 농도가 뭐다? 여러분들 진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하기. 진하기. 자, 그럼 진하기가 뭐냐? 진하기가 뭐냐? 소금물이면 얼마만큼 짜냐? 설탕물이면 얼마만큼 다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석이 되겠죠. 근데 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속력을 빠르기처럼 농도는 진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농도의 정의는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이게 비율이거든요. 비율이니까 자, 우리가 비율에서 이 대안을 우리가 많이 찾았죠. 그죠? 대안. 맞아요? 그럼 대안 앞에 게 뭐죠? 대안 앞에 게. 대안 앞에 나오는 이 소금물의 양이 바로 뭡니까? 기준이라고 배웠죠. 기준.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소금의 양이 바로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소금의 양이 뭐죠? 비교량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비율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따라서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농도는 자, 대안이 기준이 분모죠. 따라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의 양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는 소금의 양이 들어가면 되겠죠. 소금의 양. 됐나요? 근데 우리 보통 농도는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죠. 퍼센트. 백분율.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100이 이렇게 더하면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란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쉽게 말하면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소금물의 양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소금에다가 맹물. 물을 이제 물 자체만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맹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소금과 물이 섞인 것을 소금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죠? 소금물. 그래서 소금과 물을 섞는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물이 80g 있습니다. 물이 80g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 뭐 붉은 소금, 뭐 맛소금 다 좋습니다. 자, 소금이 20g 있어요. 얘를 뭐했다? 섞었어요. 섞었을 때, 자, 섞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소금물이 되죠. 이때 농도는 몇 %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농도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인데 소금물은 뭐죠?
소금과 물을 섞어야 되겠죠. 소금과 물을 섞으니까 80 더하기 20이 되겠죠. 소금과 물과 소금을 섞었죠. 이 속에 소금이 얼마였어요? 20이 있죠. 이 비율을 말하는데 퍼센트로 말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20이 되죠. 100분의 2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때의 소금물은 농도가 얼마다? 20%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물은 80으로 고정됐는데 소금의 양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많아지면 커져 더 짜지겠죠, 그죠?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요? 20에서 30, 40 이렇게 짜지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죠. 물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소금물은 더 짜진다. 즉 농도가 커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오고 물론 과학 시간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과학 시간에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농도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식을 세우다 보면 보통 묻는 게 소금물이 몇 g입니까? 그걸 잘 묻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맹물이라 했죠. 맹물. 맹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맹물의 농도. 물 자체. 쉽게 생각했어요. 물 자체는 물 속에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맹물의 농도는 여러분들 0%다. 꼭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이용한다면 한번 보세요. 맹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은 얼마만큼 있겠죠. 물은 얼마만큼 있는데 이 물 속에는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맹물 속에는. 그럼 소금이 0g이겠죠, 0g. 그럼 분자도 0 맞아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럼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맹물은 농도가 0%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소금 자체는 얼마일까요? 이 소금 자체는 그 소금 자체의 그 짠맛 있죠. 그 자체가 100%입니다. 그 자체가 100%. 맹물은 0%, 소금 자체는 100%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식을 이용한다면 보세요. 소금 자체입니다.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소금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속에는 물이 없죠. 그럼 물이 얼마예요? 0이죠. 0. 물이 0. 근데 그대로 소금이 이만큼 들어갔죠.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소금의 양에다가 물이 0이니까 이 결론은 동그라미죠. 그럼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는 1이잖아요. 따라서 소금 자체는 몇 퍼센트가 된다? 100%가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 자체는 몇 프로고 안 짜잖아요. 소금 맛이 하나도 없죠. 물 자체는 0%고 소금 자체는 몇 프로이다? 100%이다를 꼭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식을 적을 때는 농도로 식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양으로 식을 적어줍니다. 자, 식은 반드시 소금의 양으로 적어줍니다. 소금의 양으로 적어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소금물이 있는데 자, 어떤 비크에 자,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소금과 물이 섞여져 있죠. 그죠? 소금과 물이 섞여져 있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소금물에다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하나 가열을 시키면 여기에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이 되죠. 물이 증발.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알코올 램프를 떼면 물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만약에 20%라고 가정을 합시다. 20%라고 가정을 하면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자꾸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측정하면 20%보다 높아질까요? 20%보다 낮아질까요? 물이 자꾸 없어지면 이 소금물은 짜지겠죠. 그죠? 그 말은 20%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자꾸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보세요. 물의 양은 변하지만 이 소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소금은 증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금물과 어떤 소금물을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을 증발시켜 줘도 소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물의 양이나 소금물의 양이나 농도는 변하죠. 소금물의 양이나 농도는 변하죠. 변하지만 자, 소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도 문제를 항상 식을 잡을 때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잡아준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려면 이 식에서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지금부터 좀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보세요. 농도란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곱하기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100을 선생님이 잠시 위로 이렇게 곱하기 100을 올려도 상관없겠습니까? 맞나요?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이 3을 분자로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100을 이 위로 올렸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농도를 이렇게 1분의 농도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 방법이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형태, 그런 형태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 서로 크로스 할 수가 있죠. 그럼 1에다가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은 맞나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쏘리. 자, 좀 지우고 갈게요. 농도 곱하기 뭐가 되죠?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소금물의 양. 자, 나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등식이죠. 양변을 100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자, 다시 적는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이겠죠. 근데 요식은 다시 적어보면 소금의 양은 곱하기니까 100분의 농도를 이렇게 먼저 적고 100분의 농도를 먼저 적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뒤로 빼도 상관없겠죠.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되겠습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 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유도는 해줬지만, 그죠? 유도는 이렇게 해줬지만,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외우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만의 방법입니다. 그냥 농도는 소금물 속의 소금의 양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글자 많은 거 분의 글자 작은 거. 글자 몇 자죠? 소금, 뭐의 양은 빼더라도 소금물 하면 몇 글자요? 세 글자. 소금은 몇 글자요? 두 글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혼자 그냥 무식하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소금물 속에 소금의 양이죠. 그죠?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 내용은 또 이제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매번 변형할 수가 없고, 그죠? 우리가 이 놈은 어떻게 외우면 편하느냐 하면 비커를 이용해서 외우면 편합니다. 비커. 자, 이 내용은 비커 그림으로 암기하자.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커에 소금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보통 문제에 나오면 자, 소금물이 만약에 200g인데 농도가 5%다. 이렇게 나온다면 보세요. 어떻게 적었나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이 공식대로 한다면 100분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5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 얼마야? 200이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야? 아, 이 속에는 얼마 있다? 소금의 양이 10g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대로 이 공식을 외우면 참 좋은데 안 외워주는 사람은 이 비커 안에는 물이잖아요.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은 여기 적어주고 소금물은 여기 적어주고 농도는 여기 적어주면 이 두 숫자를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00g 아닌가요? 그러면 5%를 어떻게 적어요? 100분의 5죠. 곱하기 200이죠.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 비커만 그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뭐 한다? 곱하면 바로 그게 뭐다?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면 비커를 그려줄 때 우리는 약속을 한 개 해야 되겠죠. 비커를 그려줄 때 약속을 한 개 하면 됩니다. 이 속은 소금물이잖아. 그대로 소금물이니까 여기에 소금물의 양을 적어주고 여기는 뭐다? 농도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뭐 하면 곱하면 바로 뭐 된다? 소금의 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게 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 비커 그릴 때 선생님은 항상 농도 문제 풀면 비커를 그리거든요. 이 비커 그릴 때 이 물이 바로 소금물이고, 그죠? 당연하죠. 위에는 농도를 표시해주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항상 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은 쉽게 농도의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농도는 속력보다 문제 풀기가 너무 간단해요. 농도는 비커만 그리면 답이 됩니다. 100%입니다. 100%. 그 대신 이제 문제를 읽고
자, 해석을 해야 되겠죠. 비커를 막 2개, 3개 그립니다. 3개 그릴 때 만약에 자 보세요. 소금물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조금만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5% 소금물 200g과 짧게 적었고요. 200g과 3%의 소금물 500g을 자 섞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섞었다 이런 말 섞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비크 그리고 5% 200g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몇 그램? 500g 섞었다 하면 뭐요?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2개를 섞었으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 200g 소금물이 있는데 5% 소금물 200g이 있는데 알코올 램프를 이용하여 자 물 10, 물 예를 100g이 예를 들어서 정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발되었습니다. 그럼 물이 날아갔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5%에 200g이 있는데 물이 날아갔죠. 그 물을 그리는 거. 날아간 물을 그려줍니다. 물 몇 g이 날아갔나요? 100g이 날아갔죠. 물 100g이 날아갔는데 여기서 물에 대한 농도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나요? 맹물은 농도가 얼마라고 하자 했죠? 0%라고 하자 했죠. 맹물은 0%니까. 그럼 여기에 0%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맹물은 0%니까. 그리고 정발이 되었죠. 정발은 뭐 한다?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세요. 5%에 200g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 50g, 소금입니다. 소금 50g을 넣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5% 200g의 소금물에다가 자, 소금 몇 g을 넣었다 그랬죠? 50g을 넣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소금, 그냥 소금은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소금 자체는 100%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100%를 적어주고, 맞죠? 소금 자체니까 100%를 적어주고, 넣었으니까 뭐 해주면 된다? 플러스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요 방법의 그림 그리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줘야 됩니다. 알아놔야 돼요. 정발했으면 빼고 넣었으면 더하고 그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요번에는 잘 보세요. 5% 200g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소금물 자, 예를 들어서 20g을 여기 있는 비커에서 자, 덜어냈습니다. 자, 덜어냈다. 요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덜어냈어요. 덜어냈다. 비커에 있는 5%짜리 200g 있죠. 그죠? 여기에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금물 200g, 여기에서 소금물 20g을 덜어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20g을 덜어냈으니까 20g 소금물을 덜어냈죠. 덜어냈으면 뭘까요? 빼기입니다. 빼기. 됐나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 덜어냈으면 여기에 농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맹물을 넣으면 0%고 소금을 넣으면 100%였죠. 그리고 여기는 3%짜리 500g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20g을 덜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물이 있는데 20g을 덜어냈다. 그럼 이 얘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자, 이 농도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5%입니다. 5%.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자, 이걸 착각해서 그람 수가 얼마 됐죠? 10분의 1배가 됐죠. 그럼 얘도 10분의 1배가 돼가 0.5%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콜라 1리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 1리터 1.5리터입니까? 1.5리터 이렇게 한 병이 있습니다. 뭐 콜라 그림 그리기 어려워서 여기 콜라의 농도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컵에 한 잔 따로 넣어 보세요. 자, 그 어때요? 만약 이 콜라, 지금 현재 이 콜라의 만약 농도가 우리가 탁 쏘는 맛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95%라고 가정을 합시다. 95%.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 컵을 따로 넣으면 여기에 이제 콜라가 차겠죠. 그죠? 맞죠? 여기에 한 20g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잔 따로 넣었을 때 원래 콜라병에 있는 그 맛과 여기 한 컵 들어내는 이 맛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맛이 똑같죠? 따라서 이 병에 드는 게 만약에 농도가 95%라면 여기에 한 컵이죠. 여기는 컵이죠. 컵에 한 컵 따르는 이놈의 농도도 얼마가 된다? 똑같이 9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소금물을 여러분들 이렇게 덜어냈다. 한 컵 덜어내 보세요. 한 컵 덜어냈다면 여기는 20g을 덜어내면 180g이 되죠. 180g. 20g을 덜어냈으면 얘는 180g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농도는 어때요? 똑같죠. 5%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농도가 달라지면 되겠나요? 우리가 어떤 소금물에서 한 컵을 덜어내는데 농도가 달라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말은 콜라 한 컵을 따르었는데 여기에 콜라 맛과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병에 있는 콜라 맛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맛과 이 맛은 어떻다?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소금물에서 만약에 20g을 드러내든지 30g을 드러내든지 예를 들어서 80g을 드러내도 항상 기존에 있는 농도와 어떻다? 똑같다 하는 거. 이해됩니까? 이 네 번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원래 있는 소금물에서 한 컵을 떠도 농도는 어떻다? 똑같다.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도 보세요. 드러내거나 섞어도 한번 봅시다. 섞어도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다? 똑같다. 소금물은 달라지죠. 농도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5%짜리에다가 3%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어버리면 조금 원래 5% 맛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농도가 작아졌으니까. 그래도 이 그람 수도 700g으로 바뀌죠. 그죠? 200과 500을 바뀌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섞으면 아마 700g이 되지만 이 농도는 5%와 3% 사이에 약 4몇 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물의 양도 바뀌고 농도도 바뀌지만 누구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나 1번 그림에 있는 소금의 양이나 2번 그림에 있는 소금의 양을 두 개 더해주면 이 결과가 되는 3번 그림의 소금의 양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농도는 반드시 농도로 식을 잡는다? 아닙니다. 소금물로 식을 잡는다? 아니에요. 반드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적어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참고를 보세요. 이 참고. 이 참고를 보시면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소금물에 어떤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킬 때에는 전체 소금물의 양이나 농도는 변하지만 누구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쓰는 즉 소금의 양으로 식을 적어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개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